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49분 불금봉 월요일을 위한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종가 매매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주식에 돈이, 증시 주변 자금이 이와 같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은 계속해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48조 원대까지 고객 예탁금이 빠지고 있고요. 신용잔고 역시 16조,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20조 이상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고객 예탁금 역시 최소한 60조, 70조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돈들이 지금 은행 쪽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이 개별 종목 장세도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종가 매매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녁에 뉴욕 증시가 어떤 변동성으로 또 떨어질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상황을 지켜보는 밤 사이에 이러한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히려 종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고요. 아침에만 잠깐 반짝이는데 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상승할 만한 종목들 찾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엔달러 환율이 22일 날, 그러니까 어제예요. 147엔까지 이 상황이 조금 그나마 좋아졌는데 151엔까지 올라갔던 이 환율이 밤중에도 이 환율 이 시장은 움직이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일본의 이 금융당국의 대규모 개입 때문에 이와 같이 151엔까지 올라갔던 엔화가 147엔까지 떨어졌습니다. 21일 금요일 날 자정쯤에 한 2시간 정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 일본 금융당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이 강도를 강해가지고 엔화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당국의 이와 같은 엔화 개입도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엔화 가치가 결국은 엔달러당 150엔을 넘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필리핀의 페소화라든가 한국의 원화, 금융위기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밤중에 이렇게 대규모 개입해가지고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내려가야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입한 상황, 우리나라도 너무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1439원, 1442원이 지금 최고치인데요. 이 1440원이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이게 깨지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상황은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에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지금 금리 차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 경제가 지금 리세션, 침체가 되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시장 개입으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 효과가 장기적으로 갈지 그거는 의문이고요.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달러 환율이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 일본의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또 이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그
FED 연준의 금리 인상 다음 달에 0.75%까지 올리겠다는 이러한 그 자이언트 스텝이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속도가 좀 완화되면서 조절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내일부터 월요일 이번 주 국내 증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반등 없이 그냥 아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FOMC 그리고 또 유럽은행 20입니다. 유럽은행의 이러한 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개별 종목들 전부 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24일 공매도 조금 정책이 나오는 바람에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매도의 메리트가 없어져 가지고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힘겨운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11월에 FOMC의 금리 인상폭 전망치는 0.75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유럽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또 0.75% 금리 인상이 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뻔한 거는 이미 하락을 맞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러한 그 악재들이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2200 지금 13포인트로 금요일날 끝났는데요. 2200선을 굳건하게 버티기를 또 우리가 기원해 봅니다. 중국과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도 다음 주에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물 경제가 둔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에서만 살짝 움직일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경기 침체의 그 늪이 굉장히 지금 깊습니다. 향후 앞으로 또 다음 주 넘어가면 11월인데요. 대외적으로 악재가 퍼펙트 스톰급입니다. 악재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외에는 올라갈 만한 어떤 이런 그 종목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200선도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하단 2200이 저점을 이번 주에 딱 버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하방 지지의 이런 그 주가 흐름이 2200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이 또 0.75%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이와 같이 뉴욕 증시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주식한 이래로 가장 저조했던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대화제약입니다. 이 대화제약, 금요일날 살짝 반등은 했지만요. 이 푸틴의 핵 테마, 요오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고요. 치매와 위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화제약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성우 하이텍 제가 관심주로 얘기했다가 우리 제자분들은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 커버링이 나와서 다음 주에 공매도 관련 이런 그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또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착공식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금요일 날 시외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아마 내일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작하는데 좀 이 상승에 상승하면서
빠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붙었을 때 한번 성우 하이텍 이렇게 대응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화제약과 성우 하이텍이 내일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사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2200이 깨질 거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미국의 그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또 이런 각계 요로에서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0.5%대까지 조금 0.25를 내릴 가능성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요. 이것도 썰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이런 기대를 우리가 계속 굳건하게 가져가는 것은 좀 미련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0.75를 단행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조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번 11월에 올린다 그러면 네 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11월, 12월에 FOMC 정례회의 2번 남았습니다. 이 0.75, 11월에는 올리는 건 확실한데 12월에는 0.5로 올리자, 이게 속도 조절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 그러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지만은 고물가, 또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런 쓰리고 파고를 넘기에는 이 뉴스 자체가 너무 약하고, 너무 그 금리 인상폭이라든가 인하폭, 조정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거의 40년 만에 최장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올해 이번 주에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뭐 4.2%까지 오른 미국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런 종목들 또 쳐다보고 있지만은 마음에 들어서 관심 있게 내일 좀 대응해 봐야 되겠다 하고 딱 부러지게 종목이 나타나는 게 거의 없고요. 이번 주에는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를 지금 추천 종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테마가 형성된 것도 없고요.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이런 종목이 없어서 정말 몇 년 만에 이 추천 종목이 없는 이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화제약하고 성우 하이텍 이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일부터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지금 완전히 달러가 킹 달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킹 달러의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은 그래도 좀 보유해서 가져가면 조금은 항상 이렇게 죽는다 하는 이런 시기에 갑작스런 또 반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내일은 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하면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또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내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짝 떠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런 과열 종목,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우리 약간 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약간의 호재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 거래가 그러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증시가 회복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내놓지 않고 이렇게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이런 것들을 살짝 내놓긴 하지만요. 내일부터는 어쩌면은 이 공매도 때문에 쇼커버링에 연말까지 들어가서
증시 회복에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주가가 전반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 지정 24일부터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0원대까지 이 환율이 치솟다 보니까 이걸 국내 주식의 이런 메리트가 외국인들한테 있어서 환율이 또 올라갔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을 이와 같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호재로서 바라볼 가능성도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외국인 순매수는 조금 스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공매도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외국인들한테 좀 치명적이다. 그래서 매도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러한 뉴스고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테마가 그렇게 형성이 되지 못했고요. 금요일 날 역시 테마가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가 에코프로비엠하고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뭐 이것도 또 힘이 좀 빠졌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탈플라스틱 하겠다 이런 대책,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 대체 관련주가 이제 삼육물산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 삼육물산이라든가 또 한국 패키지 이런 일회용품 대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육물산은 이와 같이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리와 관련해 가지고 2구 산업 세계 구리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지금 재고량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리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구 산업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또 국일신동, 서원 이런 것들이 네 종목이 구리 관련주니까요. 이 테마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전후의 재건 실무를 논의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헤르손 있는 곳에 지금 수력 발전소 댐을 러시아가 폭파하겠다는 이런 위협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또 이렇게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만한 테마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또 필요한 한 주가 됩니다. 일단은 대화제약 그리고 성우 하이텍 이 두 종목이 우리의 내일 관심주입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도 춥고 코로나 독감도 유행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남은 이 일요일 휴일 남은 시간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저하고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또 한 주를 성공 투자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